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를 기다려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내가 어딜 갔더라.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어제부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출근길 인사로 예. 그 양재 IC 앞에 연목 사거리죠.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호텔 앞에 거긴데요. 굉장히 아침부터 그 새벽부터 일정을 소화하느라 오늘 제가 원래 5시 반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이제. 초인.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거의 일정이 국회에서만 한 4개? 맞죠. 예. 아니 요즘 TV랑 방송만 틀면 후보가 나와서 예. 나도 상임선대위원장인데 후보가 나오는 걸 다 못 보겠어. 팔로우업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도 라이브 방송을 폈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원 사이트 저희 펭귄 밥주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https givemony.kr givemoney.kr로 가시면은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신 다음에 계좌 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개발자가 열심히 givemoney.kr. Yes. Yes. 개발자가 열심히 버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후원 과정에서 버그가 없을 것이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사이트에 접속 안 해보신 분들은 다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어쨌든 돈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돈의 문제죠. 그리고 이상한 거야?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신호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한 분 한 분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라이브 방송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나? 오늘 보니까 또 역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준석 TV에 또 오늘은 얼마 정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한 2,700명 정도 벌써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쾌조의 스타트. 한 5,000명 이상의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말 이동 중에도 저희가 틈난 대로 방송하는데요.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사실 방송사에서 출연도 많이 하지만 방송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소통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앞으로 저희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도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달릴 생각이고요. 일단 홍보가 돼야지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막 들어오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도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 오프닝 인사가 길어지면 집에 갈 것 같아가지고 빨리 소개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이기인 최고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givemoney.kr. Yes. Give money. Yeah.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슬슬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Give 예. 사고 없이 방송을 마무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의 첫 코너 이슈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픽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이준석 지지율 대책 회의. 이거 선대위원장 두 분이 나오신 만큼 준비한 기획 코너 같은데요. 일단 대선이 오늘로 46일 남았습니다. 파면 이후 사실상 2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급하게 치른 조기 대선인 만큼 여론 흐름이 다른 대선보다 훨씬 더 변수가 있을 수도 또 뭐 이게 아무 변수 없이 또 확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준비 기간이 길면 사건 사고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또 초반 기세가 끝까지 간다는 그런 불리한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후보한테 변수는 없죠. 사실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정당에서의 어떤 큰 선거 다 치렀을 때 후보가 계속 선거운동 기간 오래 한다고 해서 변수를 가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변수를 가지는 후보는 있죠. 이재명 후보라고. 역시 또 이재명 킬러. 1토론 1변수. 1토론 1리스크로 유명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예. 저는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지금 지금 우선 오늘까지의 전과라고 하면은 우선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고 아하. 그리고 오른쪽 눈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잠 잘 못 자죠?
잠을 자는데 이제 그 차량 안에서 자거나 아니면은 거의 제가 이동 중에 잠깐 짬내가지고. 이게 원래 사람이 극한까지 자기를 이제 몰아붙이면은 스킬이 좀 더 생성이 되잖아요. 이준석 나폴레옹 수면법 스킬을 획득했어요. 그건 뭐죠? 거의 약간 5분 내지는 3분의 짬만 있어도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상태죠 지금. 예. 그거의 약간 충격적인 버전이 며칠 전에 날이 추울 때 이제 대구에서 일하고 올라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예, 마침 그 집구조상 현관 앞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아하, 위험한데. 가자마자 바로. 그래서 현관 앞이 너무 따뜻해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아. 예, 그런 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현관 밖에서 잔 것보다는 100배 낫죠. 너무 달리는 거. 아니 근데 이 뭐 어쨌든 원래 주제로 돌아가면 저는 짧은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선거 기간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후보의 역량은 탁월하고 선대위원장들도 좋다고 우리끼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총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전통을 자랑하는 거대 양당에 비하면은 작죠. 그럼 이게 이 선거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이 전체 그 에너지의 총량 같은 게 또 그리고 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좀 압축적으로 치르니까 우리 같은 언더독이 치고 나가기에는 저는 최선의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약팀이잖아요. 3위, 4위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정규 시즌 1위를 하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팀이 꾸역꾸역 포스트 시즌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포스트 시즌에 뭐 어떤 대역전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원래는 정규 시즌 다 하고 포스트 시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쁜 짓 해주는 바람에 포스트 시즌으로만 딱 압축이 된 거죠. 저희한테는 저는 정말 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선대위원장이 천재 이유가 기래라고 하는데 네, 저만 죽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가짠 타는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전혀 공감되는 표정이 아니야. 무슨 정치평론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예, 거의 뭐 장례찬 최고위원 수준의 응원은 아닌 응원 비슷한 걸 하고 지금 있습니다. 책임 없는 논평. 그리고 실제 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오늘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제가 장례찬 최고 아니에요? 아니지 장례찬 최고였으면 나도 그냥 그랬을 텐데 장례찬 의원님 이렇게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거의 조국 딸과 결혼했다 수준의 그런 이야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근거 없는 긍정 회론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여론을 점검하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여론사 오늘 나온 한국갤럽입니다. 갤럽은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갤럽.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한 그래픽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올랐고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38 이 정도 다자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사라졌어요. 예. 표에서 다른 후보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네. 아예 없네요. 1%도 다 못 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독주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38인 것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의 총합같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대비 조금 오르긴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1%? 네. 다 우리 그 위대한 윤석열 전 각하 덕분 아닙니까 이거? 물론 뭐 농담이라도 위대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긴 안 아니, 되지만. 근데 국민의힘 경선 지금 모양 꼬라지가 그렇죠. 너무 꼬라지도 엉망이고 너무 이상하고. 예.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주목받지 못하고 한덕수한테 주목받으면서 계엄 2인자한테 주목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연성, 중도 내지는 이 지지를 유보하는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응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의견 유보가 4%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1%가 더 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제거라고 하는 우리 정치의 수건 과제가 확 사라져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재명 포비아가 나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애매하게 이상한 거 하고 있고 재판 받으면서도 헛소리 하고 있고 뭐 5년 뭐 3년은 어떠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윤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표가 가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 그 은혜를 베풀었길래
저는 전생에 두 분이 부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자막 만든다. 네. 인생의 아이고 부부. 듣기만 해도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요 지지율 표를 이제 보면은 한덕수 땡이 이제 회색 기둥이 하나 솟아 있습니다. 무소속이니까 아직 이렇게 나온 걸 텐데요. 사실 어제 저희가 오늘도 좀 뭐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겠지만은 어제 사실 한덕수 총리랑 알고 지내는 분을 알려주신 분이 저한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나가면 출마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안 그래도 힘도 없고 지금 사람 죽어가고 네. 있는데 후보한테 후보한테 물어보면 물어봐요? 어떡해. 제가 원래 이런 거 돈 받고 컨설팅 해야 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얘기하자면은 무료 버전 챗GPT 같이 이렇게 하자면은 창당을 해야 된다. 네, 한덕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망상가들의 버전이 이제 있는데 네. 지금 뭐 받은 글 이렇게 찌라시 도는 거 보면은 이런 얘기 많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후보로 선출된 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해가지고 거기서 단일화해가지고 파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건데요. 뭐 컨벤션인가? 이게 전형적인 이제 망상인 게 뭐냐면은 제가 그냥 다 놓고 말씀드린데요.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 또는 한동훈으로 확정되는 순간 자네 단일화세 그러면 누구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후아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제가 아는 분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걸 의원들이 뭐 하자고 꺼내고 이러면은 전원 윤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자하다. 예,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좀 망상에 가까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이브하게 가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창당을 제가 해봐서 아는데 빨리 하면 한 열흘 정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 할 수는 있죠. 빨리 하면 저희 물리죠. 또 우리 중앙당, 창당해본 창당 전문가들 상당 모였으니까. 전문가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창당을 좀 시도해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그 반응이 뭐였냐면은 창당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서비스 업종도 아니고 뭐 이러다가 무슨 이긴 우리 위탁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소개해 주기세요 지금. 예. 개혁신당 창당할 때 썼던 당원 모집 플랫폼 같은 것을 제가 만약에 한 선거 자금을 우리 한 2, 3억 정도 보태준다고 하면은 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요즘 그래서 대부- 사실 그런 플랫폼 없으면 일일이 발품 팔아가지고 다 모여야 되는 사람 모여야 아니 근데 되는 우리가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정당은 예.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팔 수는 없고 하여튼간은 뭐 그런 거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무소속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게 그 국민의힘 후보 확정이 어쨌든 2차에서 과반 넘는 사람이 없으면 5월 3일이 전당대회 결과 발표일이더라고요. 근데 5월 4일부터 후보 이제 등록이잖아요. 4일, 5일이 등록인가요? 그러면 후단협을 하려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나마 단일화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김문수 후보고 네. 그걸 오히려 세일즈 포인트로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장관도 그걸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인 적이 절대 없고 없죠. 그러니까 뭐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광 팔고 다니면서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신조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문덕수 내지는 뭐 한문수.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신조어가 다 지어내는 거지 그럼 뭐 나도 이제는 뭐 신조어 좀 지어낼 왜 정도. 떠도는 말인 것처럼 지어내? 아니 나도 이제 신조어 지어낼 정도 위치는 되지 뭐 그러면 나도. 김문덕수는 좀 아니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이제 약을 팔고 오히려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한덕수를 옥립하려면 김문수가 돼야 된다. 그건 좀 효율적이다. 그렇죠.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되면 단일화를 아예 안 할 거니까 김문수가 잡아야 된다. 나도 모르는 새 방금 전에 그걸 밀어준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래서 김문덕수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걸 하고 후보 등록일까지 기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되면 저는 뭐 여러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한덕수 권한대행께 양보하겠습니다가 이양합니다. 돼야 되는데 그건 가처분 걸릴 텐데. 그거는 가처분도 걸리고 그리고 약간 사기 투표가 되는 거고. 가처분 걸리지 바로. 그럼요. 이거는 그럼 이제 망상의 수준.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잠깐 우리 입장에선 그 가처분 걸려가지고 인용되면 기다리던
혹시 양양자 전 원내대표님을 설득해서 생각한 거 가셔보는 아니에요. 둘이 지금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 전략가라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름 나오는 사람들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전략가였지 하는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현될 리 없는 계획이다. 보통 다 패배 전문가들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은 제가 정치 시작할 때가 박근혜 비대위였는데 맞아요. 그 박근혜 비대위가 형성되게 된 계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태로 치러진 그 나경원 후보가 나가서 박원순 후보한테 졌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갑자기 뜬금포로 6개월 뒤에 총선 치러야 되는 다급한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그 당시 대표를 끌어내리려 해가지고 실제 끌어내립니다. 근데 그때 홍준표 대표가 안 끌려 나가려고 상당 기간 저항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승민 최고위원 등이 사퇴하면서 지도부 붕괴로 이제 붕괴가 됐죠. 아, 그때 되게 화려한 지도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뭐 원희룡, 원희룡, 나경원 뭐 이렇게.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런 꼴을 당할 수는 없다. 이게 홍준표 대표님도 파란망장한 정치 여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 쫓겨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선 후보였을 때는 갤럽 지지율이 뭐 10%가 안 넘는 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무처가 돈을 안 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선거운동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실제 안철수한 질 뻔해. 망신 살 뻔해. 뭐 별의별이 다 겪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생각에는 그런 거 하려는 후단협 같은 거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윤리위할 것 같아요. 즉시 윤리할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그 이준석 후보님 말씀하신 창당 시나리오도 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호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호가 밀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확보하려면 정의당 후보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진보당도 정치당 없다 나옵니다. 쳐도 네. 국민의힘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와서 그 기준일 이전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뛰어넘는 수준의 숫자를 확보한다든가 뭐 아니면 우리만 넘어도 3번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말하고 보니까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근데 그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원한대행 돕겠다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진짜 탈당까지 해가면서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냐? 뭐. 근데 내가 오늘 네. 어제 들은 바로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그것에 대부분 비슷하게 탈당까지는 안 할 거다 하는데 유일한 사례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 후보가 되면은 친윤들이 이거는 바로 이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된다. 의원들이 몇 명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거 좀 내일부터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도록 월요일부터 예. 다른 데로 출근하지 말고 사우나로 출근해가지고 저 사우나 맨날 가다가 요새 사우나 제 왜 안 가는지 압니까? 왜? 사우나만 가면 자꾸 다니라 하자고 난리 쳐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저 여기서 말하는 사우나는 국회 사우나죠. 국회 사우나가 있어요. 제가 출입이 안 예, 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 오픈 시간부터 가서 이제 사우나에 앉아 있으면서 귀만 열어놓고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제가 약간 좀 믿을 만한 정보통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장해찬 장해찬을 왜 장해찬을 취재하는 거야? 아니야 가치가 아니야 장재선 최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덕수 총리실에 있는 어공의 지인에게 좀 물어보니까 절대 출마하지 않겠답니다. 절대. 그런데 한덕수 출마설을 만드는 주축은 어공들이라는 거예요. 아하. 총리실 어공.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리고 아는 어떤 사람들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 네. 내지는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 대선 나가고 국민의힘 경선 아니더라도 나가고 나중에 국민으로 다시 입당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권 잡고 당대표실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직업적 안정성을 이어간다. 이게 생각보다 좀 신뢰할 만한 정보통한테 들은 얘기예요. 절대 나가지 않는답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게임같이 해? 망상. 그 진짜 정치 게임 같이 한 사람이 따로 있었네. 망상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믿을 하려고 만한 하시네요.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천하라면 앞으로 사우나에 가서 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200kg가 될 때까지 사우나에 있는 거. 여기서도 볼 수 자주 있나요? 있도록. 네. 그럼요. 예. 네. 저 정도 피지컬이면 200kg 정도는 아마 몸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200kg 그 사우나 물을. 근데 제가 아는 것 중에서요, 그 전 세계에서 아마 사우나 중에 대중탕 중에서 물이 가장 깨끗한 곳이 아마 국회 사우나일 것이다. 그렇죠. 매일매일 갑니까? 매일 비워가지고 매일 다시 넣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열심히 관리하십니다. 예. 또 물 안 갈았다고 갑질하지 근데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혹시나 이게 또 너무 국회의원들 또 너무 이렇게 특혜를 누리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선 운동기구와 관련해가지고 헬스. 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들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저를 쓸데없는 거를 같이 되게 무게도 좀 별로 안 아, 이게 무겁고 전문 기구들이 많이 없구나. 네, 전문 기구들이 많이 없고 이제 보통 의원들 그냥 이제 그 러닝머신에서 그냥 슬금슬금 걸으시면서 이제 뭐 뉴스나 보시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탕도 좀 오래됐어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이 작기 때문에 물 네. 차차 뺐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많이 보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창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이후에 대기 모드를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의원님이 한창 많다가 그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날 있었는데 그 채널 고지전 같은 게 한창 있었습니다. MBC로 바꿔놓으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 들어오셔서 T조로 갔다가 나는 옆에서 보다가 그냥 YTN이나 틀어놓읍시다 이렇게 약간 이제 그런 거 하고 조미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이거 실제로요? 보도까지 됐어요. 보도까지 아, 됐고 그래. 제가 실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채널을 왜 그러고 그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는 거의 비상계엄 다음 날인가 그때도 저야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엄에 다 반대하고 저 미치광이 막 이러니까 그렇지. 저야 뭐 자신 있게 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진짜 한 분도 거의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만 딱 이렇게 오셨어. 네, 딱 오셔가지고 누가 MBC 틀어놨어? 막 약간 이런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예, 어쨌든 오늘 앞에 썰이 많았는데요. 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최근에 이제 오름세가 좀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갤럽 조사에서 2% 올라가지고 7%로 1위 군인데요. 갈수록 김문수 후보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 막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만큼 뭔가 강단이 있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렇죠. 뭔가 계엄을 먼저 알았다면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말렸을 거다. 아 그렇죠. 김이요, 홍이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님이 너무 그 태극기 열차에서 좀 빨리 하차하시는 이게 너무 빨리 하차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급선회 해가지고 마치 뭔가 탄핵 찬성파인 것처럼 메시지를 내는 걸 보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약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었던 강성인 당원들 내지는 그런 민심이 떠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민심은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그거는 아마 스탑 더 스틸 이러면서 광화문 가서 내 생각엔 곧 나경원 의원이 그쪽으로 진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준석 후보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이 되게 잘 될 수 있는 게 사실 더 극적이죠. 거기에서 이제 궁극으로 가면은 트럼프를 데리고 오겠다가 요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미국 하버드를 통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전혀 의혹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된 하버드 인맥 등을 통해서 미국의 CIA의 어떤 간부들 그다음에 미국 정계의 공화당 핵심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그거는 한국에서 이준석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또 의외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럼 99명의 중국인은 체포당할 텐데.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소리를 되게 진지하게 하니까 좀 무섭네요. 이게 선거가 아무리 망상을 좀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선대 현장에 앉혀놨더니 저런 걸 하고 앉아있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비서관이 일체돼가지고 지금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슬슬 여론조사 업체에서 한덕수땡 오세훈 서울시장을 후보군에서 빼고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아니 한덕수땡을 글쎄요 저는 한덕수땡이 출마한다면은 ARS 조사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튀어오르는 결과 나올 것 같은데 한덕수땡이 빠지면 아까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오를까요?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와 한덕수가 사실은 겹친다? 약간 겹치죠. 간판 두 개 있는 중국집이다. 그 약간 겹치고요. 네, 같은 직판은 근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네.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에서 경쟁력은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제 그 정권 유지를 원하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죠. 저는 되게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김문수 더하기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사이드에서 봤을 때 저도 한덕수라는 후보가 왜냐면 한덕수 총리 매력이 도대체 뭐지? 왜 국민의힘에서 난리지? 이렇게 봤더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운 노령층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엘리트 노령층. 그렇죠. 약간 60대, 70대에서 좀 배우신 분들이 그 전에 약간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이번에 한덕수로 가야 된다. 요게 있고 또 동시에 어쨌든 그 태극기에서도 약간 강성에서도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새 그 누구야 막 이완규도 임명하려다가 망하고 막 이런 어떤 강단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일부를 가져가면서
지금 사실은 이게 저도 다시 선대위원장 모드로 약간 돌아오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사실은 그게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상당 부분 플러스로 와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는 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올 건데 아직까지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당수가 저는 한덕수 쪽으로 지금 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말하는데 뭐 코웃음을 쳐 이거. 자, 아니, 근데 근데 어쨌든 너무 시사 프로그램 평론가처럼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가져와야 됩니다라는 어조가 아니라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평론적으로 말입니다. 생각했을 그런데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 패널처럼 얘기하니까 장대찬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방송은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 장혜찬 의원이 목표를 정하면은 정말 일당 한 5는 합니다. 그렇죠. 예. 예찬이도 여기 한번 불러는 것도 이상한가? 잠깐 오세훈 시장이 출마 안 하면은 김병민 부시장도 이제 FA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거기가 정무직 부시장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바로 들어갔죠. 다시 네. 그래서 그 그런- 5명의 후보들 다 안내한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길목마다 바로 이렇게 손가락을 찌르더라고요. 차관급이라 가지고 그 연봉을 보존해 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김앤장 듀오가 우리를 뭐 이렇게 좀 엄청나죠. 네, 김앤장이면 활동력이 사실은 김병민 장혜찬이라고 하면은 바로 총괄선대위원장 두 분 내드려야 됩니다. 공동 그게 아니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유튜브 돼요. 채널 하나 파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 해드려야 됩니다, 솔직히. 예, 어쨌든 김앤장 듀오가 이럴 때 참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갤럽 조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사실 아까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회색 기둥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의견 유보인데요. 26에서 30%까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의견 유보층은 뭐일까? 잠재적 이준석 지지층이죠. 아 맞죠. 우리가 동탄에서 그랬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이랬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동탄 시작할 때는.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0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근데 같은데. 이 여론조사는 제 전 기억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네. 여론조사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압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국민의힘 자유응답으로 다 때려넣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후보가 결정이 돼서 3자 구도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고 세계일보에서 갤럽한테 잠깐 조용. 방금 전에 이준석 예비 후보자 후원에 100만 원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어퍼컷 네. 잘 해주십시오. 승리 플래그입니다. 나 위로할게요. 예. 형은 그 뭐야 그 앞차기 해야지 앞차기. 이재명 스타일 앞차기.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 유일한 유튜브 후원 플랫폼인 지금 준스톡을 통한 실시간 후원 방송을 즐기고 계십니다. 계속 저렇게 그 펭귄 모양의 얼굴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거는 후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야. 또 아프리카 TV를 정확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후원 리액션까지 자동화해서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TV. 저거 할 때마다 내 얼굴을 계속 가리더라고. 약간 그러면 천하람 제로투 같은 거 하면서 괜찮죠. 아니 저 약간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해야죠. 네, 열심히 네.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금 봤을 때는요, 그 갤럽에서 무당층 조사를 했는데요. 무당층은 지지하는 정당이 아예 없는 분들인데요. 여기선 이재명 후보도 한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8 정도. 이분들이 괜히 무당층이 아니라 의견 유보가 79%입니다. 79%요? 와. 네. 와 저거 진짜 우리 잡으러 잡으러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저그 그 민심을 잡으러 가야죠. 지지를 잡아야죠. 지금 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이준석이 각각 1%씩 점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너무 동탄 같아요, 사실. 예, 이 의견 유보했었던 무당층이 이준석 후보 그 선거 캠페인 보고 많이들 현장에서 전 느꼈잖아요. 저는 그거 하는데 이긴 위원장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편지랑 그 선거 유세차에서 인사하는 거랑 그리고 정말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연설 보고 바로 마음 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손편지가 이제 10만 부 정도 날아갈 생각이니까요. 어느 지역으로 날아갈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은 10만 부 정도의 손편지가 여러분에게 배달될 예정입니다. 10만 부밖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책정한 예산이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하. 네, 5천만 원. money. 원래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원래 그럼요. 220만 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10만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네, 220만 통을 다 보내려면은 5천만 1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11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은 220만 통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근데 이 총알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뭐 돈 맡겨놨어요 무슨? 응원을 해주셔야 예. 전 세계 최초
지금 아니 두 후보는 셋이 앉아가지고 지금 후보는 얘기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이 앉아가지고 욕을 먹다 하더라도 네. 말씀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손편지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렇죠. 아직도 선거 동탄 선거가 끝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갖고 오셔서 거기에 사인하시는 분들, 그래 사인 선거 받으시는 공보물을 분들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왠지 지금 분명히 우리 지금 5,742명의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안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5분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처음 보니 광경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럴 때마다 대자 대비하시는 선관위 여러분들의 그런 선처를 바랍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네요. 아유, 사실. 괜찮아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가 선거 치름에 있어서 후보만 안 잡혀가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기인 선대위원장은 뭐 잡혀가면 뭐 예찬이로 다시 채우든지 네. 뭐 어떻게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후보만 뭐 안 잡혀가면 돼요. 시체를 넘고 넘어. 예, 네, 그럼요, 그렇게 가는 그럼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가상 3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숨통이 좀 트이는데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조사는 NBS 아하.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 45, 홍준표 24, 이준석 7, 그 외 다른 사람 2,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20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없다 모른다 무응답 선생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약간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넘어오면은 동탄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동탄 모델이죠. 되죠. 어떻게 없다 모른다 무응답님들한테 따로 연락을 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공략할까요? 이제 그 대선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투표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고 네. 무당층에서도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도 이제 끝에 가면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두 개잖아요. 이제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 대선에도 나왔고 굉장히 높은 득표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을 몰라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견 유보나 없음 모름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 이재명에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정당에 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고 후보의 진정성 있는 캠페인을 하면서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걸 끌어당길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의 40% 중반대 저 3자에서 나오는 지지율에서도 저는 많이는 어렵겠지만 한 5, 6 정도는 토론에서든 정책에서든 실망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재명 연성 지지자도 분명히 저 중에는 5, 6은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기억하는 게 동탄 선거 때 그때 이제 잠깐 네. 방금 전에 또 100만 원 후원이 들어왔어요. 제로 나도 아니 너무 못 추는 거잖아. 골반이 안 돌아가잖아. 제로 또 올라가야지. 고통의 존재님께서 이렇게 또 100만 원을 네, 진짜 이거 아프리카 방송 아니죠? 네, 제가 진짜 아까 선관위 분들은 그렇다 치고요. 혹시 보고 계신 기자님들 계시다면은 이거는 기사하지 말아주시면 안 됩니다. 리액션 방송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끼리의 작은 비밀로.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그 뭐예요? 기득권 정당을 뛰어넘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지. 네, 사실. 그럼요. 손편지 하나 더 간다는데. 그럼요. 뭐라도 해야죠. 그 나중에 그 뭐야 이거 이렇게 그 엑셀 방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이상 되면 1,000g 햄버거 먹기 뭐 이런 것도 해요.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면은 예. 편지가 개당 500원 정도 단가가 측정되니까요. 아. 2,000통을 보냈어요. 야. 2,000통. 난리 났다. 대한민국 났어. 우정사업본부의 매출도 100만 원 늘고 그렇죠. 그래서 2,000통이 날아갑니다. 아니 근데 그 편지를 직접 쓰는 걸 제가 받지 않습니다. 네. 맞죠. 안 받는 건 너무 아까운 거라. 아. 이준석의 첫 대선 도전에서 그걸 네. 안 만난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꼭 지금 좀 또 한 많이 가지 또 이제 동원령을 내릴 것을 예고드리자면요. 동원령? 저희가 강남 사무실 거의 오픈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지금 편지의 단가가 우표가 요즘 430원인가요? 뭐 그럴 겁니다. 아하. 그리고 봉투 제작 단가가 한 지금 40원 정도 될 거로 보이고요. 편지 제작 단가가 한 20원 정도 될 거로 보여가지고 한 490원 정도 단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원으로 이제 이걸 뭐 접고하는 노동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인력 동원령을 이제 내려야 접는 됩니다. 게 비싸요. 그러니까 접는 것까지 해서 보내주면 훨씬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첩장 할 때 해봤죠. 아 그렇죠. 접는 서비스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강남 사무실로 출동하실 수 있는 당원들께는 전부 다 저희가 출동을 동원령. 부탁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 10만 개의 편지를 봉투에 넣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뭐 인형 눈 붙이기 작업처럼 저희 동탄에서 몇 개 했죠? 그때 7,700통 정도 했을 겁니다. 예.
저희 3일반 꼬박 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는 한 5명에서 했었으니까.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근데 그때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봉사자분들. 네. 그래서 이번에 10만 통을 또 이렇게 간해수 공모하려 그러면은 아마 장관일 것이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지. 분명히 이제 과로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선거라는 게 이렇습니다. 없으면 이 잇몸으로 때워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 공지가 곧 되겠지만 네. 장소는 저희 강남 이준석 캠프 사무실이고요. 네. 정확한 시간은 그 편지 요게 다 준비되는 대로 제가 네. 곧 구체적으로 공지 드릴 곧 겁니다.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보면요. 어쨌든 삼자구도가 또 이 홍준표 후보에서 김문수 후보로 바뀐 경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간 제가 또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9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22에서 이제 묶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14%까지 갤럽에서 나왔던 그 조합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삼자 조합이죠. 이게 무당층이나 아니면 응답 없음이 이게 여기는 지난번 14% 나온 조사보다 좀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재질문 횟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재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건 거죠. 재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준석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 덩어리진 회색이 재질문 할 때마다 이준석에 가까워진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또 부정적인 면을 찾아보자면요. 동탄 모델을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동탄 모델 핵심을 알려드리면은 이게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동탄 모델이 성공하려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후반대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늘 그걸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30% 후반대로 떨어지고 모름 없음이 저한테 붙어서 제가 30%대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국민의힘 쭉. 후보에서 밴드웨건이 나오면은 그렇죠. 그게 동탄 모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름 없음 음. 님들께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모름 없음님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모름 없음이신 분들에게 어떻게 소구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까지 자신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뭐 10% 넘는 지지율 받은 삼자구도 결과도 세계일보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런 여론조사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묵묵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제 길을 가면서 진실을 다한 유권자를 위한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큰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Yes.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의 지지율 대책회의는 여기서 대책이 나온 게 없는데? 아니 조금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나왔죠. 없음 모름을 그렇죠. 끌어들인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진정성으로. 예. 예, 가라. 오늘 벌써 6,171명의 시청자들과 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 다들 금요일 밤에 뭐 하시는 거죠?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분들과 방송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진짜 오늘 만약에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에 도달한다. 어. 그러면 천하람 제로투 가야죠. 의원이 예. 펭귄 모자를 쓰고 네. Yes.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펭귄 모자 쓰는 거 좀 약한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무슨 뭐 너무 되게 뭐 땡프리카 너무 진지하게 TV입니까? 받아서 예.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네. 예, 천하람 제로투 가시죠. 천하람 의원이 만약에 10,000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되면은 천하람 의원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 가지고 한두 회까지 긁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내가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20만 그 예비 후보물 해결 끝났네요. 제가 한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무슨 뭐 제가 뭐 블랙 카드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천하람 의원의 부인에게 탈당 종용을 이제 천하람 의원에게 아하. 받아내고. 드리지만은 비례대표기 때문에 도망 못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셀프 제명을. 근데 나머지 세 명의 최고위원이 반대를 하면 그게 쉽지 불가능하니까요, 않네요. 불가능해서. 도망가지 못하고 잡아놓고 네. 이제 카드를 긁어야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자 오늘 준비한 이슈픽 두 번째 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못 견딘다. 아하. 제가 오늘 이런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무려 247만 구독자 채널인 대구 인구랑 비슷하네요. 김 작가 TV에 나가서 경제, 부동산 등 정책 비전에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괜찮은데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못 참는다. 제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모 후보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좀 이슈가 됐나 봅니다. 제가 누구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예, 평상시라면 이게 안철수 후보라고 할 분인지 않겠지만요. 안철수 후보 얘기 아니라 이재명 후보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은 안철수 후보님 굉장히 옳은 말씀하시고 네. 폼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개혁신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 경선에서 선전하시기를.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친구 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이 봤을 때는 누굽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 그런 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조금 약해지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김작가 TV에서 이제 박정우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제가 살면서 했던 통 큰 양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쓰는데 봤어요. 저는 그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는 송영길 대표님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나와 계실걸요 아마? 다 보석으로 나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다시 들어가셨나?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직 거기 예. 계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그래요? 어쨌든 네. 송영길 뭐 대표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 상당하셨을 때 잠깐 나오셨고 다시 들어가신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예, 어쨌든 송영길 대표님 계실 때 여야 간의 대화가 진짜 활성화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 요즘 뭐 사법적으로 좀 고생하고 계시지만은 전 그래도 송영길 대표님에게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본문요. 각 후보들 캠프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오늘 한동훈 후보 캠프에 조경태 의원과 최재형 의원이 합류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한동훈 패밀리였던 장동혁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장동혁 의원이 붙었다. 이건 이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근데 장동혁 의원이 이제 한동훈 후보와 결별하고 나서 진짜 그 태극기행 급행열차를 탔죠. 급행열차 탔죠. 급에 타서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이제 전환길 강사 이런 쪽에 가가지고도 열심히 하고. 근데 장동혁 의원뿐만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죠. 누군데요? 박정훈 의원. 아, 거기는 원래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이 원래는 이제 김현정 뉴스쇼 등등에서 네. 한동훈 대표 상당히 비호하고 옹호하고 두둔했었던 방송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2심 선고 나고 나서 올렸던 메시지 페이스북 보셨어요? 아, 봤죠. 약간 탄핵하면 안 갑자기 된다고. 탄핵 반대파로 아니, 근데 넘어가면서. 지금도 거기는 한동훈 대표 쪽 하고 있을걸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 누군가가 네. 박정훈을 전화를 했대요. 예. 글 좀 내려달라고. 아, 여기서 근데 또 글을 안 내리고 또- 그대로 갔다. 아, 이거 장혜산 최고위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야. 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있는 여러 안에 인사들이 네.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현상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듣고 있기로는 한동훈 대표 측의 사실상의 좌장이 배현진 의원이다. 아하. 세상 이런 평행세계도 존재하네요. 예, 네. 그게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장동혁 의원이 빠져나가면서 배현진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확 지금 쏠린 상황으로 파악이 뭐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사우나 민심을 전달하자면은 거의 지금 심리적으로 거의 분열이 발생하기 직전이다. 아하. 네, 군 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열이라 함은 특정 방향, 특정인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도 뒷짐지고 있을 사람이 상당히 많다. 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 합쳐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경력이 가장 짧은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반짝하고 만들어진 게 친한파인데요. 친한파. 이게 사실상 조금 그래서 친한파도 정치 경험이 짧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선거를 뛰려면은 적어도 선거 좀 큰 거 한번 뛰어본 분이 좌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아하. 그러네요. 큰 선거 치러본 사람이 없구나. 네. 큰 선거를 치른 경험이라는 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경험 있는 사람 잘 안 그러니까 보이네요. 이게 저도 그 이제 제가 그 이준석 후보님을 보면서 정말 이게 경험이라는 게 무시 못한다 생각하는 게 그럼요. 우리가 약간 준비 여천가 이런 거지만 대선 때가 아니면 언제 또 준비 여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의 이슈나 니즈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쭉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순천 생활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순천에서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순천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변화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순천시에서 잔뼈 굵은 분들한테도 쫙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하.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들어요. 아니 뭐 이 양반 순천 온 지 얼마 됐다고 뭘 순천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시험에 보는 거죠. 의심의 약간 그렇죠. 눈으로. 뭐 이준석이면 다야 이제 이렇게 듣다가 한 2시간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끝나고 가면 뭐 이준석 대표 뭐 순천에 대해서 따로 뭐 공부했냐. 근데 저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이러지 하는데 이제 제가 오래 이제 옆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대선 지선 같은 굉장히 큰 선거들을 전국 단위에서 치러 보니까 각 지자체나 뭐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접목시키고 산업은 요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요런 걸 좀 붙이면 되겠다 이런 게
해안이 보이는 건데 있는 건데 다른 후보들은 없죠. 그런 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많이 있었고 민심도 그런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왜 저만 지적했겠느냐. 경험이 부족해서였겠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때 입국 닫고 탬버린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냐. 그런 경험 필요 없다 이랬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큰 물결 앞에서 작은 물결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자신을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다 보기에는 솔직히 자기도 템버린 채운 세월이 좀 긴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니 기소 안 했잖아요. 법무부 네. 장관 때. 템버린을 계속 치다가 막판에 이제 템버린을 뺏겨가지고 그냥 못 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정말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또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뭘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지난 총선 때 공천 권한을 가지고 대립했던 모양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것은 저는 과연 그때 그게 진정한 용기나 소신이었나 오히려 이해관계로 분열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라고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용기 있게 지적하는 부분 뭐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적인 비전이나 그걸 어떻게 그러면 현실화시키고 또 국회 안에서 야당을 설득해서 이걸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 해가지고 정치도 전문 분야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아 정치 경력 필요 없다 뭐 오래 한 분들 뭔 사람이 저는 이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관료를 했어서 그런지 국무원에서 그런지 몰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선거를 귀찮아했거든요. 귀찮아했다고요? 나 그냥 선거 왜 해야 되냐. 그냥 대통령 시켜주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로 대통령 선거를 계속 치렀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결국 지난번에 계엄 터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은 아 계엄 때문에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아 내가 소통령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맞아. 생각이 들었던 거 그때 아니겠습니까? 한한 그 정부 같은 거. 돈 들여서 시간 들여 선거할 게 뭐 있어? 내가 그럼 여기서 그냥 위기에 빠진 윤석열 옆구리 흔들어가지고 내가 소통령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섭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제 좀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 하여튼간 지금 페이스북에 이겨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라고 쓰면서 이수정 교수가 올린 한동훈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 공개했던데요. 도대체 이 자기가 감옥에 넣은 다음에 이거 사진 같이 올리고 이런 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더글로리 같은 느낌 나올 수 있죠. 아니 정말 이런 사진 올릴 거면은 저는 오히려 임팩트 있는 건 역시 우리 장혜선 최고랑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도대체 오늘 장기찬 몇 번 나오는 거야? 아, 제가 오늘 길 가다가 장해찬 그 얘기, 장해찬 의원님 그래 주제 던져가지고 지금 계속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간 어쨌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대구 가서 네. 한동훈 대표 막 배신자 소리 엄청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심을 뚫기 위해서는 이번 경선 미디어데이 때도 갑자기 탈당 안 된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출당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지금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당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을 땡기는 게 안 되니까 박근혜라도 땡겨가지고 이른바 전통 당원 지지층을 좀 우리한테 좀 포섭해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속보이는 행위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니까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앞으로 지방 행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요. 대구는 조금 가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의외로 그 타 지역에 아직까지 행보를 하러 가는 거, 특히 뭐 제주 이런 곳들 가는 거를 굉장히 일정을 잘 안 잡는다 그럽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런 행보가 사실 영남 지역에 대한 어떤 석권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압박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남 지역의 민심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죠. 네, 이런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솔직히 여의도의 달고 다른 정치꾼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지난 총선부터 전무하다라는 평가를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박근혜 퀴즈라는 저도 지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무시해서가 아니라 선거 때 효율적으로 지금 보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용해 약간 너무 활용하려고 대의 드는 것도 좋지 명분상으로 않아요. 가는 게 의미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옥에 넣어놓고 지금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도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가장 먼저 대구 경북에 갔는데 방금 또 100만 원 줘요. 야! 네, 자, 예. 예, 좋습니다. 예, 100만 원 후원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당대표 권한대행이고 그렇죠. 제가 수석 최고위원님 그렇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 하는 겁니다. 템버, 아까 그럼요. 템버린 맞아요. 얘기해서 템버린 준비할 수 있습니다. 템버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예. 자,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이 어게인 윤이라는 당을 창단한다고 했다가 보류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걸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SBS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일날 창당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오락가락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일단 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배희철 변호사, 뭐 김계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창당이라는 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인생을 갈아 넣고 인생을 걸고 하는 걸 텐데 또 이제 이렇게 대통령 묻고 시작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믿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하는 거지 진짜? 아마 이거는 정말 그 옛날에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겠다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거 이상의 의미는 저는 없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분들이 제 생각엔 변호사분들이 젊은 네. 변호사들 옆에 부추겼다고 저 전해 들었는데 이분들이 조원진 대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원진 대표가 사실 박근혜 우리 공화당 모델. 그거 이미 있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이거 거긴 박근혜 친위 정당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 윤석열 윤석열 친위 판. 정당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조원진 대표님의 사례를 보면은 본인이 그걸로 정치적 위상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다만 조직으로서 이제 기동하고 후원금이 많이 거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원진 모델을 보고 이걸 통해서 뭐 총선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되자 이런 꿈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 오히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는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집회를 같은 걸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데 김계리 변호사는 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아니 조원진 대표도 하고 싶어해요. 물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왜냐면 조원진 대표님 정도 뭐 하고 있다고 할 그러니까 수도 마지막 있고. 대신 판정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실 그냥 그 대통령한테 아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변론이었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약간 유영아 변호사처럼 제가 단언 하는데 단 하나도 도움된 말은 없었어요. 제가 그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단 한마디도 도움된 말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유영아처럼 예. 윤석열의 김계리가 그렇게 정치권으로 한번 등판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 풀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근데 김계리 변호사가 유영아 의원의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없어요, 게요. 없어요. 예, 유영아 의원은 그 자체로서 제가 봤을 때는 십수년간 진짜 고생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전체적인 신뢰인 거지. 김계리 변호사가 뭐 언제부터 알았겠습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을? 그리고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소송을 했던 변호사들 우연찮게 또 알게 됐는데 유영아 의원을 진짜 리스펙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할 때 우리 의원실보다 더 큰 방에 이 내벽에 다 이런 거 해가지고 기록이 막 쫙 다 둘러가지고 몇십만 페이지일 거니까 사건 기록이 네. 쫙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꿰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유영아 유영아 의원. 변호사예요. 대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이런 게 우연이 아니다. 이분은 진짜 열심히 인생을 갈아 넣었다. 리스펙을 하더라고요. 김계리 변호사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견줄 정도가 네, 아니군요. 네. 유영아 자체가. 유영아 의원은 사실 그 밖에는 박근혜 호위무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만나 뵈면은 아 왜 유영아 이용하는구나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 어쨌든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게 근데 윤석열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은 진작 좀 하지 진작. 저는 근데 그때 그 이준석 그 징계하고 이럴 때 아 진작 좀 근데 하시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 네. 그 신당이라는 게 네. 뉴 폴리티컬 파티가 아니라 네. 그 버라이어티 갓 파티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무슨 소리예요? 무속 정권이라고 아, 그 신당이다라는 분석도 이거는 있습니다. 장애 산발이 아닐 텐데 이거 어디 있는 자리야 또 이제 무슨 아이 무슨 뭐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갑자기 분석이 있다라는 전언이에요. 제 옆자리 정청래 의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요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주변이 만류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우리 여기서 한번 그 내기 한번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 시즌에 유세차에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어떤 유세차든지. 아까 정청래 의원이 또 한껏 조롱하더라고. 제발 윤석열 대통령 유세차 올라가가지고 연설 좀 해달라고. 아 뭐 그리고 극우 유튜버 나가가지고 아무 말이라도 해달라고. 아 그럼 뭐 당연히 적극적인 행동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아, 약간 그럼 뭐. 지침을 주시던데 에이 안 하겠죠. 안 하죠. 아 진짜 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 윤석열 신당 더 하라고 뭔가 부추겼을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얼마나 잡기 좋아하냐면요. 네. 처음에 이제 선거 대선 들어갔을 때 윤이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꾸 그때 뭐 자기가 정책적인 면 실수하고 이러니까 자신 떨어진 상태였는데
후보가 너무 이렇게 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 올라가서 근데 실수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말도 이렇게 그 억제를 해놨어요 우리가. 대본만 읽어라. 그때 그렇죠. 배우만 해라 뭐 약간 그런 거였죠. 근데 대본만 읽어라. 빽빽하게 써놨거든요. 간 사람 생기가 없어. 국민 여러분, 뭐 제가 뭐 어디를 어떻게 발전시켜 이러고 있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죽겠는데 저러다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허용을 했군요. 한 프리스타일 해봐라 그랬더니만은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냅둬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했더니만은 막 감당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런데 신은 나가지고 어퍼컷하고 난리 난 거야 이제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 생각엔 또 이번에 마이크 주고 무대 번호 해봐라 그러면은 엄청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엄청난 얘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500만 원짜리 원이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500만 원이 카드로 찍힌 거는 실시간 계좌이체일 수도 있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한 번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나도 리액션. 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버그 수정을 통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어려운 정당에서 진짜 이렇게 너무 후원 보내주시는 거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거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죠. 심지어 정당 후원으로 칼부도 가능한 그 기능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와. 예. 우리가 어디 막 개발비에 누군가한테 뭐 경선 자금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깨끗하게 깨끗한 예.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있나 이재명? 야, 역시 저격수. 예, 여기서 뜬금없는 샤워라웃이 나왔는데. 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귀가 잠깐 간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시체 난도질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향단이 있었죠, 향단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인 줄 그렇죠. 알았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뭘 했다는 건지, 그때 난도질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보면 그 우리 정치가 옛날에 비해서 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보면은 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었죠. 양반이었다. 그리고 아무 개입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심지어 대통령 몫을 임명 안 하고 자제하는 맞아요. 자제의 미덕도 그렇죠.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저는 오히려 당에서 담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이거는 단절을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도. 윤석열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은 맞아요. 대선을 치러볼 것도 없이 대형 사고를 매일매일 헤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분은 뭐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인데 헤드라인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좀 사라지셔야 되는 게 우리 후보 지금 하루에 진짜 2시간 자면서 맨날 이거 이 무거운 이거 지금 피켓 달고, 피켓 들고, 피켓 들고. LED 달려 있는 거는 또 5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야! 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 왜 춤춰 왜? 아까 똑같이 해야지. 예, 방금 전에 500만 원 두 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만 통씩 2만 통의 편지를 네, 또 보냈습니다. 저희한테 야. 쓰여지는 후원금이 아닙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선거운동을 더 많이 그렇죠. 넓게 쓸 수 있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무슨 뭐 땡프리카 TV처럼 뭐 저희가 뭐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이런 게 그리고 또 전혀 여기서 아니에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한빛병 원장님께서 그래요? 나 지금 손가락 불나고 있다 후원금 지금 홍보한다고. 야, 역시 한민병 원장님. 어떻게 역시 하시면 내가 출마했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제 3당이라 후원금 모으기 쉽진 않네요. 야. 그래서 이렇게 계좌번호와 이렇게 또 영어 쓰셨어. 이렇게 베깅 중이. 또 500이 나왔어요? 나왔나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야! 아프리카. 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진짜. 그러면은 이렇게 예. 역할을 정하죠. 예. 한 사람은 사우나 24시간, 한 사람은 여기 제로투. 리액션 24시간 해가지고 예, 카메라 한 대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는 뭐 이런 식이면 사우나에서 틀어놓고 제로투 사우나 라이브. 네, 사우나 라이브.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 예, 국회 윤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진짜. 예, 지금 자막으로 지금 화살표에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러고 있다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또 5만 원 후원 들어오셨습니다. 예, 액수가 작고 감사합니다. 많음을 관계없이 각자 정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무나도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하시면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요만큼밖에 보내서 못 된다 해가 제가 그래서 죄송스러워가지고 눈물 난다. 야 진짜 이거는 또 가치가 다르다 이건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간 오늘 정말 고마운 후원들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당직자들이나 선거 캠프에 있는 우리 또 구성원들이
많이 이제 자신감을 또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나네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차가 사실 갈 때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계속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차를 좀 더 세게 밟아도 될 것 앞으로 같다. 계속 악셀을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아직 현저히 기름이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아직 서울을 못 벗어났어.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아직 여의도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후원 경쟁에서 유리한 경쟁 상태가 이재명이에요 지금. 아, 다른 사람들은 경선이라서 이걸 시작을 안 해. 그렇네. 등록을 제대로 안 했네. 그렇구나. 경선 후보들도 열긴 열었는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선 후보 신분일 때는 후원금을 잘 안 넣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예를 들어 자 이거 구조를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 자 한모 동훈 씨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후원 계좌를 열어서 외부 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10억 원을 모았어요. 근데 경선 때는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인이 만약 후보가 안 되면은 당해. 그 10억 원이 당으로 가가지고 경선에서 자기를 꺾은 사람한테 쓰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이 후원회를 안 여는 경우도 많고, 아하. 열어도 이 돈을 쓸 상황이 아닌 그런 그렇지, 경우가 많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또 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쪽에다 인연이 있어서 어디에 넣어야 될까 고민하시던 분들 방금 말씀드리셨죠? 유일하게 끝까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기브머니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givemoney.kr 예 자막으로 한번 넣어주십시오 주소를 네. www.givemoney.kr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걸 보면서 5명 정도 계실 선관위 직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선관위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실 텐데요. 저희가 선관위 사전에 검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전부 다 허용 가능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런 이런 방송을 방송은 있고 할 수 지금 있는 옆에 거죠. 뜨는 것은 슈퍼챗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 개발한 후원 플랫폼으로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구글에 스스로 내는 거 없고요. 저희는 정당한 방법으로 카드 결제와 계좌 이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예, 어쨌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어쨌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허.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중에서 누가 과연 이렇게 토론회에서 득을 볼까?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2,200명 정도의 시청자분이 투표해줘가지고 샘플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전혀 과학적으로 설계된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어휴. 홍준표, 레드준표, 그렇죠. 67%의 지금 투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위가 한동훈 20% 그리고 4명밖에 넣을 수 없어가지고요. 3위가 김문수 후보네요. 3위가 김문수, 4위가 나경원입니다. 그래도 나경원 후보 뭐 토론 나쁘게 하지 않지 않아요? 괜찮게 하지 나경원 않습니까? 의원이 저에게 상성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저에게 상성이 굉장히 약한 거고. 저는 지난번에 한동훈, 나경원 붙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더는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패스트트랙 그 청탁 의혹 관련해가지고. 네, 여류 정치인 중에서는 뭐 탑급에 들어가시는 네. 그런 나경원 의원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끔 감정 호소 스킬 같은 것들을 적절한 때 쓰지 못하셔가지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상성으로 안 맞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잘 파악하고 토론을 임하신다 그럼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근데 같습니다. 확실히 홍준표 시장님 이걸 보시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방지하다. 이 대표, 응. 이 대표가 영특해서 그런지 이 대표 지지자들도 사람을 잘 보내. 전혀 안 똑같죠. 기특하다. 전혀 안 똑같죠. 아 그래요? 망했네요. 홍준표 시장이 요즘 기자들 사이 인기가 상한가인 게요. 아니 근데 진짜로 잘하더라고. 잘해요. 출마 기자회견 때 오마이뉴스랑 뉴스타파 대하는 거 봤죠. 네, 이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을 자아내면서 무시해버리니까 네. 그게 언론을 배척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웃겨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아마도 그런 스킬로 경선 토론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아마 그거를 짐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마이뉴스 그래서 그 기자님한테 해당 기자님한테 약간 이런 걸 이제 했는데 사실 오마이뉴스 입장에서도 뭐 홍준표 시장이랑 저는 신랑이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그건 뭐 또 오마이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저런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오마이뉴스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의가 없어 끊어버려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거나. 아 그런가요? 빠지지 않는 우리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하여튼간 나경원 의원이랑 제가 토론해본 경험상 나경원은 무시하면 안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통분 아니십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을 품으면 또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리고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원래 감정 호소할 때 단독 멘트가 그거거든요. 그 제가 문재인 시절에 이렇게 공격받고 있을 때 뭐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저를 도와주셨어요? 네.
제가 홀로 싸우고 있을 때 뭐 하셨어 이건데 쳐다보고 뭐 똑바로 말하세요. 네? 예? 제가 혼자 그랬다고요? 그러셨잖아요. 예. 예. 혼자 하셨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의 그런 딱 상습 멘트가 저한테는 안 먹히는 게 뭐냐면 저는 딱 답할 수 있죠.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었습니다. 같이 계셨죠. 그 공격은 저한테는 먹히지 않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른미래당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후원이요 오늘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500만 원짜리 후원도 많고요. 물론 정성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10,000원 후원, 10만 원 후원 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죠. 예, 좋은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게 돈도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게 돼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예스. 다음은 국민의 실생활에도 밀접한 정책 현안 뉴스들을 모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 뉴스픽입니다. 뉴스픽. 픽. 네. 자, 그럼 저희가 주제어부터 한번 볼까요? 다 속았다. 야, 이건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이 선거 때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신경 쓸 생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맞아. 예, 저같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따라 판단해가지고 정치 메시지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를 조작했다? 야, 이거는 독수독고 아닙니까? 그런 쓰레기 통계를 가지고 만약에 정책을 만들면 쓰레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거 특히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했던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런 쓰레기 통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분들은 거의 분식회계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이고 이분들은 전부 다 진짜 여기는 철저 수사 받아가지고 감옥 가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잘하는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그렇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죠. 아. 마치 성남시의 재정이 안 좋은 것처럼 이제 역분식 회계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빚도 없었고 빚을 갚으려는 주체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마치 뭔가 난세의 영웅처럼 꾸며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그 이재명 대표의 사례도 사례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형 비리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제인들이나 재벌들한테 돈 받아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쁜 짓이죠. 근데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큰 틀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허위 조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의 삶을 망치고 사실은 그때 부동산 폭등했던 게 지금도 우리 네, 경제에 그렇죠. 완전한 어마어마한 맞죠, 맞죠. 악영향, 젊은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저출산에 어마어마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맨날 민주당 분들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권력형 비리는 없지 않았냐, 뭐 돈 받은 거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돈 받은 거보다 이게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한 데 있어가지고 아무리 방임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교란 행위, 시장 왜곡 행위가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요 주식시장에 비유하자면요 허위 공시를 때린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기업에 돈이 없는데 돈이 있습니다라고 공시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이제 대박 계약 맺었으니까 주식 오를 겁니다 해가지고 그 교란을 통해 가지고 허위 공시를 통해 가지고 안 살 주식을 사게 만들고 맞죠. 그러면 대형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안 살 집을 사게 만들었다. 분명히 이런 허위 공시 자료에 속아가지고 좀 장밋빛 미래를 보고 지금 집을 사야겠구나 했던 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아니 근데 너무 결론이 늦게 나온 게 3년 됐나요 지금? 3년 됐죠. 네. 이 문제 제기되고 감사원에서 결과까지 나오는 게 3년 걸렸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이 정부까지 와가지고 재건축 부담금이 좀 1조까지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영향이 있대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통계를 조작하니까 이 증여세를 얼마 더 환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문재인 정부 때 동안 증여세 낸 그 규모가 106조나 된답니다. 요 통계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이거를 검사해가지고 뭐 환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게 나온 결과라서 이게 가장 피해가 좀 클 거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거나 빨리 잡아가지고 하면 될 것이지 맞아.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 잡겠다고 뛰어다니다가 진짜 거기에 꽂혀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선거인이나 들이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통치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보면요.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통계 신뢰성 논란을 보고 대노했다. 대노. 그래서 신뢰성 논란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과 국토부를 거쳐서 부동산원까지 전달됐다. 감사원은 부동산원 직원이 원장에게 국토부 과장 요청이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토부 국감 보시고 VIP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편안하게 대통령 퇴임 후에 지내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따님 되시는 문다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그렇죠. 의혹도 수사가 되고 또 무슨 사위셨던 분, 전 그렇죠. 사위셨던 분에 대한 수사도 이제 계속되고 이렇게 한데요. 문제 전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것이 너무 털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아, 이건 이거는 심각한 털어야 문제다.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정의의 이름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집권했을 때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안으로 두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좀 구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감사원이 사실은 행정부에 있을 필요 없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오람찬. 예. 예. 아프리카 TV네 이거. 당대표 권한대행 이렇게 또 넣어주시네. 예, 어쨌든 예, 100만 원짜리 후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우선 준비된 얘기 하고요. 댓글 Q&A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Yes. 여러분이 벌써 가장 시간이? 기다리실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한 시간 오늘은 15분. 특별히 금요일 이 시간에 어디 나가시지 않고 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많은 국민을 위해서 Q&A 올라온 질문 토대로 짧게 토론해보는 특별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도 가능하고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채팅창에다가 만약에 답을 올리실 수 없는 질문을 올리실 수 없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는 구독을 누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구독 누르고 5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실시간 채팅창에 채팅 남길 수 있으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측 선거 참관인 신청했습니다. 예, 저희가 사상 초유의 선거 참관인 신청 사이트 서비스를 진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 모집하는 거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원래 선거 참관인이라는 게요. 이게 그 투표소마다 한 7시간씩이죠? 네. 해가지고 교대로 선거 당일날 투표 참관을 하는 건데요. 후보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10만 원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걸 아 그러네요. 직접 좀 입증해 주십시오. 이제 제발. 전국의 투표소가 제 생각엔 10,000개 정도 될 거거든요. 만개 정도 되죠. 예, 10,000개 정도 되면은 10,000명 정도씩 저희가 한 3만 명 이렇게 모집하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3만 명 정도. 이게 교대가 있고 아마 그러니까. 그렇죠.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예. 사전 투표, 본투표 오전, 본투표 오후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만 명 정도의 참관인을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고요. 뭐 지인들과 함께 손잡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인들에게 야 우리 가서 선거 참관인 가자. 개혁신당에서는 다른 당 후보는 모르겠는데 개혁신당 후보는 이것을 신청하면 투명하게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게 그렇지. 해준다. 그리고 우리 용돈은 1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 뭐 용돈이 활동비긴 하죠. 그죠 대가죠 대가. 근데 이 10만 원씩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친구들끼리 있는 모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같은 동네 계시면은 한 5분 정도 모여가지고. 아 그럼요. 뭐 가서. 예를 들면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 이런 분도 오히려 같이 가서 정말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뭘 보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그렇죠. 텐데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죠. 뭐 신분증 바꿔줘. 그러니까 참관하고 보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는가를 감시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뭔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부정선거론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투표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선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참관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아들, 손자, 며느리 한 세트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트 신청하는 법을 저희가 당원 우리 웹사이트 랠리포인트.kr에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분들께서는 당원 게시판 가가지고 안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개혁신당 검색하면은 우리 당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아하. 당원 가입해 주시고 바로 신청하시면은 선거 참관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사형 선고 받으면 집행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수괴죄의 형량이 원래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은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사형제가 지금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국가인데 사형 선고를 집행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홍준표 대표님이 계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사형 시설을 둘러봤죠. 점검만 점검했죠. 했었군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낳았죠. 아. 한동훈 대표가 왜 아. 이때 사형 시설을 둘러봤을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하. 본인이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굉장히 묘한 상황이다. 아. 왜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변호사로서 사형을 예. 당할 수 있는 범죄가 뭐가 있죠? 꽤 많이 있어요, 사실. 꽤 많이 있는데. 자, 어떤 거? 예. 자, 예를 들면 뭐 존속 살해. 존속살해. 어제 살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인에 대부분 다 살인과 관련한 것들이고 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진짜 내란, 외환 뭐 이런 것들이죠 거의. 예. 그거밖에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공부한 지가 기억이 안 나면 오래돼가지고. 안 난다고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 유세 일정을 지지자들과 공유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데요. 사실 선거 유세 일정을 지지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사실 제가 가는 곳마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함께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선거 유세 일정에 지지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은 다소 이제 불편한 것들이 있긴 한 게요. 저희가 일정을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사실 하루 6, 7개 일정을 하다 보면요. 밀립니다. 일정이 밀리기도 하고 뭐 6개 일정인데 중간에 하나를 건너뛰어야 되고 이러기도 하는데요. 지지자분과 당원분들이 거기 가서 막 기다리고 계시고 이러면요. 저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일정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건너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사실 당원분들이 허탕을 치게 되면은 오히려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가장 열성적인 안티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네. 집중 유세 그렇지. 그거는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는 때. 그렇죠. 오셔서 예전에도 보면은 그 동탄에 선거할 때도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집중 유세는 시간 맞춰서 하고 또 끝나고 오시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선거 캠프나 아니면 당으로 뭐 이런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은 허용하는 것이 이런 후원금을 통한 그렇죠. 지원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쿠폰을 보내주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되게 저희가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예,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되게 애매한 뭐 신고해야 되고 뭐 복잡할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마음만 감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으로 이제 이런저런 뭐 방한용품을 보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아, 그럴 그래요? 텐데요. 그런 것들은 좀 이게요. 그러니까 보내시고 꼭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나 이거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꼭 그걸 보고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내실 거면 후원금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거면 예. 예비 후보 공보물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후원금으로. 그리고 보내달라는 정말 말씀을 이게 뭐 후원으로 도와주신 분도 감사하지만요. 자원봉사의 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자원봉사자로서 우리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강남 사무실에서 뭐 저도 직접 하겠습니다. 저도 밤새 봉투 붙이고 할 테니까요. 같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당원으로서 정말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뭐 밤은 새지 마세요. 아, 적당히 근데 진짜 하다가 그때 동탄대 같이 했거든요. 아, 예. 현수막 깔고 바닥에서 잤어요. 입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후 일주일간 관저에서 수돗물 228톤을 썼다고 하는데요. 228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228톤이면 잠깐 물이 1톤이면 1000kg잖아요. 그렇죠. 228톤. 페트병 1000개면은 10 하니까 1m 1m가 1톤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28 정도면은요. 수영장을 근데 저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 어디서 저 나온 걸 거예요. 아, 그래요? 확인이 된 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 많이 쓰는 집은 대마초 하는 거 아니냐고 잡으러 들어가는데 물 많이 쓰는 집은 뭐죠? 그 사우나 시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우나를 예. 사우나도 228톤은 장난 아닌데. 뭐 아무튼 그 탕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제가 지난 국감 때 그 사우나 시설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열심히 파헤쳤는데 뭐 완전히
그 시인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한 게 하루 평균 사용량이 25에서 32톤이고 청와대 관저에서 40에서 50톤 했기 때문에 근데 청와대 관저는 저기보다 훨씬 더 컸을 텐데.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그 사람들이 쓰는 물, 음. 또 사람들 불러가지고 요리도 하고 또 물은 중요하죠. 아, 물은 물은 또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고. 228톤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차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물차가 20톤, 30톤 2만 리터 이 정도 되니까요. 네. 20톤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차 10대 정도 이렇게 썼다는 건데 유조차 이런 게 2만 4만 이러거든요. 그렇죠. 8일 있었으니까 관저에서 하루에 유조차 한 대 정도씩 썼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많이 썼다는 건 아닌가? 어쨌든 예, 좋습니다. 샤워를 좀 오래 하셨나 보죠. 아, 네, 그렇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최종 대선 뭐 후보를 죄를 씻어내려면 그렇죠. 네. 본인이 잘못한 죄를 씻어내려면 맨날 세례를 하는 거죠, 세례를. 네, 샤워를 오래 해야 됩니다. 잘했어. 잘 받았어. 좋았어. 예. 아주 좋아. 자 이긴 최고에게 질문. 요즘 장해찬 전 최고랑 사이이 좋던데 화해했나요? 아 뭐 화할 것도 없고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렇게 좀 치열하게 싸운 건데. 아 엄청 했죠, 엄청 났죠. 이거 지지율 대책 회의 끝나고 대기실에서 장해찬 최고가 그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장혜선 그래요? 최고위원한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건 이유가 아니 저한테 그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사람아. 아직 앙금이 안 풀렸구만. 아직 앙금이 덜 풀렸네 이 사람. 화해했다기보다 뭐 싸운 적도 없고요. 그냥 종부세와 다주택 보유 규제에 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제가 공지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고 좀 저녁에 하드코어한 정책 얘기를 좀 보고 싶은 분은요. 김작가 TV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되게 피드백 엄청 저도 좋더라고요. 봤습니다. 네, 이 김도윤 작가인가요? 이분이 사실 저는 이분 나쁘지 않게 보는 게 이분이 예전에 저랑 인연이 한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오.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옛날에 약간 동탄 아파트 100개처럼 이름이 알려진 사람 100명 인터뷰 이런 걸 하고 다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열성적. 그때 저도 정치가 시작했을 때인데 막 정중한 이메일을 보내고 이러셔가지고 이분을 좀 나도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지금 유튜브 채널 그대로였었어요. 아니 그땐 책을 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아직 유튜브가 막 네. 아직 핫하지 지금 막 않을 벌써 때니까. 200 몇십만 240몇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 김도윤 작가가 그럴 텐데 김 작가가 굉장히 이제 수완이 좋고 또 이런 거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돕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저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거 대통령 후보 당선되시면 더 잘 나가시겠죠. 그래야죠. 네, 어쨌든 이 김작가 TV에서 저희가 경제 정책에 대해 제가 1타로 먼저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요. 뭐 하여튼간 뭐 정책이라는 것을 앞으로 다음 주 초부터 강조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할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김작가 Yes. TV는 제가 생각해도 뭐 저희 경제 정책을 잘 설명하는 방송이니까요. 우선 저희 방송 오늘 끝나고 한 번씩 다 보시고요. 나스. 그 보신 방송을 토대로 만약에 추천할 만하다 그러면은 오늘 주말 사이에 주변 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정당이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저기 공유가 되어야지만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이걸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널리 퍼지는 게 중요하다. 후원 많이 들어올 때에 비해서 리액션이 너무 아무리 그래도 후보가 얘기하는데 듣고 있어요. 리액션이 굉장히 댓글 보고 있었어요. 댓글. 아, 그래요? 댓글 보고 있었어요. 리액션 5시간 형이 처한다. 애들 후원금 정말 많이. 혼자 맞습니다. 웹캠 켜놓고 리액션 5시간 쟤네 너무 노골적이다는 평가를 들어도 후원금 좀 많이 저희. 저희 언더독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예. 오늘 벌써 11시 24분이 다 돼가는데요. 그래도 1시간 20분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요.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부탁드립니다. 밤 10시엔 윤석열 밤새도록 라이브.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분들 되시오. 후원 많이 해주세요. Give money.kr. Yes.